안녕하세요. 경남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교육센터장 박상훈입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을 위한 통계학에 대하여 학습할 예정입니다. 이번 학습의 목표는 인공지능의 구동을 위한 기본적인 통계적 개념의 이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률과 이산확률 분포를 학습하고 다음 시간에는 연속 확률 분포와 상관 분석에 대하여 학습할 예정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조건부 확률과 베이즈 정리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 중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사건의 확률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비율을 나타내며 과학적인 측도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수학에서는 이 측도, 즉 측정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며 이로 인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볼까요? 두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두 동전 중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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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이렇게 총 4가지입니다. 이때 적어도 하나가 앞면인 경우는 총 3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4분의 3이 됩니다. 사건은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결합 확률이라고 합니다. 앞선 예제에서 좀 더 살펴보면 2개의 동전을 던져서 모두 앞면이 나오려면 첫 번째 동전도 앞면, 두 번째 동전도 앞면이 동시에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두 동전이 동시에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1개이므로 두 동전이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이처럼 사건은 하나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2가지 이상의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경우에 둘 이상의 사건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확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조건부 확률을 살펴볼까요? 그림에서처럼 아침에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탄 후 다시 셔틀버스를 타고 학교에 도착해보니 지갑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세 교통수단 중에서 지하철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을 확률은 얼마일까요? 이와 같은 확률을 표현한 것을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에 대한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사건 A의 확률분의 사건 A와 사건 B의 결합 확률로 구합니다. 읽을 때는 A에 대한 B의 조건부 확률 이렇게 한글로 읽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P, B, 바 A 또는 P, B, 기분 A로 읽습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A에 대한 B의 조건부 확률과 B에 대한 A의 조건부 확률은 같지 않습니다. 조건부 확률에 대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2개의 동전을 던져서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왔을 때 두 동전 모두 앞면일 확률을 구해봅시다. 두 동전 중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두 동전이 모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면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의 수는 두 동전이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이므로 조건부 확률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3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두 사건의 결합 확률이 0일 때 우리는 사건 A와 사건 B를 상호 배타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제를 한번 볼까요? 주사위를 던져 봅시다.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A, 짝수가 나온 사건을 B라고 합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는 총 3개니까 홀수가 나올 사건 A의 확률은 2분의 1이고 마찬가지로 짝수도 총 3개니까 사건 B의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1부터 6까지의 수 중에서 홀수이면서 짝수인 수는 없으니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0입니다. 따라서 두 사건은 상호 배타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립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사건이란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과 제가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죠? 이처럼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건을 독립사건이라고 합니다. 수학적으로는 A가 일어났을 때 B의 조건부 확률이 B의 확률과 같을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독립사건은 다음과 같은 수식을 만족합니다. 앞서 살펴본 상호 배타적 사건과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두 눈의 합이 짝수인 사건을 A, 두 눈의 합이 3의 배수인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두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사위 눈의 합이 짝수인 사건의 경우의 수는 두 눈이 모두 짝수이거나 모두 홀수인 경우 총 18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전체 2분의 1입니다. 두 주사위 눈의 합이 3의 배수인 사건의 경우의 수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총 12개이므로 3분의 1의 확률입니다. 또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1, 5, 2, 4, 3, 3, 4, 2, 5, 1, 6, 6의 총 6가지이므로 6분의 1인데 이는 사건 A의 확률 2분의 1과 사건 B의 확률 3분의 1의 곱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사건을 독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조건부 확률 P-B바 A와 P-A바 B의 식에서 우변의 분모를 양변에 곱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P-B바 A와 P-A의 곱은 P-A바 B와 P-B의 곱과 두 사건의 결합 확률로 같으므로 우리는 통계학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베이즈 정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베이즈 정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B에 대한 A의 조건부 확률과 A에 대한 B의 조건부 확률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베이즈의 정리 또는 베이지안 룰이라고 합니다. 이때 B에 대한 A의 조건부 확률을 B가 주어졌을 때 사건 A의 사후 확률이라고 하며 A에 대한 B의 조건부 확률을 A의 우도라고 합니다. 이때 PA를 사전 확률, PB를 주변 우도라고 합니다. 베이즈 정리에 대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주사위 눈의 합이 홀수인 사건을 A라 하고 합이 소수인 사건을 B라 할 때 각각의 조건부 확률을 구하여 베이즈 정리가 성립함을 보여봅시다. 두 주사위 눈의 합이 홀수이려면 앞에서 살펴보았듯 홀수 짝수
또는 짝수 홀수 조합이므로 총 18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PA는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소수점 아래를 나타내는 숫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1만을 약수로 갖는 영어로는 프라임 넘버를 의미합니다. 12 이하의 소수는 2, 3, 5, 7, 11, 총 5가지이므로 다음과 같은 총 15가지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B의 확률 PB는 12분의 5입니다. 따라서 A와 B의 결합 확률은 합이 2가 나오는 1, 1을 빼고 총 14개이므로 18분의 7입니다. 자, 그러면 PB바 A는 9분의 7이고 PA바 B는 15분의 14이므로 베이지의 정리가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산확률 분포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확률 분포란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값을 대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확률값의 합은 1입니다. 그렇다면 이산확률 변수란 무엇일까요? 이산확률 변수는 보통 우리가 셀 수 있는 확률 변수를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1, 2, 3 이런 정수의 집합은 셀 수 있는 집합이지만 실수의 집합은 어떨까요? 실수의 집합은 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0과 1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4개입니다. 이 중에서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0, 1, 2로 이에 대응하는 확률 분포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네, 이산확률 분포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확률 pi를 가진 이산확률 분포의 기대값과 분산,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기대값은 모든 확률과 변수의 곱의 합과 같고, 분산은 확률 변수의 제곱의 기대값에서 기대값의 제곱을 뺀 것과 같고,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확률 변수 x와 y에 대하여 두 확률 분포에 대한 합의 기대값은 각각의 기대값의 합과 같고 차도 각각의 기대값의 차와 같습니다. 만약 이산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이라면 두 확률 분포의 합의 분산은 각각의 분산의 합과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이와 비슷한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번에는 베르노이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한 번의 시행을 할 때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이 결과값이 성공 또는 실패 두 가지만 나온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성공할 확률을 P, 실패할 확률을 Q라 하면 P 더하기 Q는 1에 만족합니다. 이 시행을 독립적으로, 즉 앞의 시행은 뒤의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이러한 시행을 베르노이 시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또는 뒷면만 나오죠? 이렇게 동전을 여러 번 던지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가끔 학생 중에서 던져서 옆면이 나올 수 있지 않나요?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평평한 바닥에 던져보시고 몇 번 시행해서 옆면이 나오는지 결과를 알려주세요. 이러한 베르노이 시행을 n번 했을 때
성공 횟수가 x일 확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NCX는 우리가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순열과 조합할 때 나오는 컨비네이션입니다. 컨비네이션의 계산은 x 팩토리얼 n-x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계산했던 게 새록새록 기억이 나실 겁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고요? 그 녹색 창이나 구글에 순열과 조합을 쳐보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어쨌든 위식과 같은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하고 BNP로 나타냅니다. XBNP는 뭐냐고요?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표시를 물결 표시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럼 이항 분포 BNP의 기대값과 분산을 구해볼까요? 매 시행에 대한 각각의 확률 변수를 xi라 한다면 n번 시행하는 경우의 확률 변수 x는 x1부터 xn까지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xi와 xi 제곱에 대한 확률 분포는 각각 아래 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항 분포에서는 당연히 0과 1, 즉 실패와 성공 두 가지 경우만 나타납니다. 따라서 xi의 기대값과 xi 제곱의 기대값은 다음과 같고 분산의 성질을 이용하면 xi의 분산은 pq가 나옵니다. 이때 각 시행이 독립임을 이용하면 기대값과 분산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예제로 동전 던지기를 해봅시다. 동전 한 개를 100번 던질 때 앞면이 x번 나오는 확률을 구하고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므로 x번 나올 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이항분포 기호로 나타내면 B100의 2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때 기대값은 50, 분산은 25, 표준 편차는 5임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이항분포를 3개를 줬습니다. 이때 각각 확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항분포의 확률은 앞에서 봤듯 n 컨비네이션 x에 p의 x승, q의 n-x승이므로 세 분포의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n이 11대랑 n이 21대는 왜 n-x가 없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당연하죠. 2분의 1이니까요.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저 0.5 안에 모두 지수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파이썬으로 방금 세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와 누적 분포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또 다른 이산확률 분포로는 푸아송 분포가 있습니다. 푸아송 분포는 주어진 시간 또는 공간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에 대한 기대값 람다가 정해져 있을 때 사건의 발생 횟수 K가 따르는 확률 분포입니다. 예를 들면 낙동강에서 50년에 한 번씩 홍수가 일어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람다는 1입니다. 50년 동안 홍수가 2번 일어날 확률은 당연히 3번 일어날 확률보다 크겠죠? 덧붙이자면 푸아송 분포의 기대값과 분산은 모두 람다입니다.
분포의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푸아송 분포에 대하여 람다가 1, 5, 11 때 각각의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수식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푸아송 분포의 방금 예제의 푸아송 분포의 그래프를 파이썬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기대값을 중심으로 기대값 이전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기대값을 넘어가면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뭔가 앞서서 봤던 이항분포랑 비슷해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항분포와 푸아송 분포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항분포와 푸아송 분포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n이 충분히 크고 대략 한 1000 이상 정도 되고 p가 충분히 작으며 한 0.01 이하 정도 되고 np가 람다를 만족할 때 푸아송 분포 p 람다는 이항분포 bnp로 근사합니다. 증명은 테일러 정리를 이용해서 보일 수 있는데 사실 테일러 정리는 이제 대학 수학 과정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굳이 이 시간에 깊이 수학적으로 파고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증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건부 확률을 학습했습니다. 조건부 확률은 어떤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로 P, B 바 A로 나타냈었습니다. 베이즈 정리는 두 조건부 확률 P, B 바 A와 P, A 바 B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었습니다. 이산확률 분포는 셀 수 있는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 분포였습니다. 이항 분포는 n회의 베르누이 시행을 했을 때 확률 분포로 BNP로 나타내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아송 분포는 주어진 시공간 속에서 사건이 일어날 기대값이 주어졌을 때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나타냈었습니다. 이상 인공지능을 위한 통계학 그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퀴즈! 베르누이 시행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요? 1번 독립적인 시행 2번 연속적인 확률 계산 3번 결과가 여러 개 4번 시행 간 상호회전 정답은 1번 독립적인 시행